자, 동그라미와 아쿠아팀 현재까지 보내드린 디비전 중 가장 높은 T5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의 박종우 선수와 아쿠아팀의 배종식 선수가 양팀의 첫 주자로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선수가 박종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산시 탁구협회 회장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 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우 선수는 2002년도 세계선수권대회도 부산에서 치렀고요. 얼마 전에 전국체전도 양산에서 물론 부산은 아니지만 인근 시도 양산에서 해서 전국 시도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애를 많이 썼던 회장이죠. 네. 그리고 아쿠아의 첫 번째 주자로 나오는 배종식 선수를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쉐이크 핸드 그립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도 배훈 선수나 박정우 선수나 구력이 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T5 정도 되면 지역의 한 3, 4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서 남자 T7이나 여자 T6, T7을 보내드렸던 거하고는 달리 상당히 기술면이나 공격면에서 좀 박진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배종식 선수의 포인트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우 선수의 서브. 서브에서 포인트를 다시 가져옵니다. 점수 1대1. 자, 여기서 커트를 해봤고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냈던 박종우 선수였습니다. 이 커트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속해서 상대 타이밍을 뺏어봤던 박종우 선수. 백핸드 길었습니다. 아마 두 선수는 부산에서 수없이 많이 경기를 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리그에 T5 리그의 본선까지 올라올 때는 예선 경기를 쭉 치렀고요. 그리고 부산에 수없는 대회를 할 때마다 어디선가는 한 번씩 경기를 했었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 서로 너무 잘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높게 떠오른 공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배종식 선수였습니다. 자, 우리 배중 선수는 서브도 이 아마추어들이 하이 서브를 공을 높이 던지는 하이 서브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구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서비스. 내려오는 공도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나름대로 박정우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는 하나 정도 먹어줬던 거와는 달리 이제는 읽힐 수 있고요. 어쩌면은 두 선수가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서브나 함부로 공격을 하는 부분은 약간의 실점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두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서브에 곧바로 공격으로 응수해봤던 배종식 선수였는데 지금은 박정우 선수가 길게 넣기는 했지만 배종식 선수 왼쪽으로 조금 깊숙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돌아서는 것이 조금 짧아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6대5에서 이어지는 배종식 선수의 서브. 낮게. 자, 지금 박종우 선수는 약간의 커트 형식 그리고 저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종식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초반의 양상인데요. 자, 이번에는 박종우 선수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한 걸음 앞서갑니다. 제1게임의 경기 양상은 박종우 선수는 조금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부분이고 배윤 선수는 본인 서브까지 갔었을 때 아주 적극적인 그런 공격을 구사를 합니다. 7대7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3구 떴어요. 자, 지금 배윤 선수 입장에서도 몸이 풀리지 않았는지 어깨가 좀 굳어있는 부분 같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두 선수가 범실 한 차례씩 주고받으면서 8대8로 이어집니다. 박종우 선수 서비스. 포핸드 전환 받아냅니다. 이어지는 랠리 포핸드. 박종우 포인트. 참 멋진 랠리가 됐죠. 네. 지금은 서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종우 선수 입장에서는 찬스를 좀 기다렸거든요. 마지막 본인 찬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멋진 랠리에서는 배종식 선수가 또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9대9 배종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서브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엣지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늦은 듯 했는데요. 3구. 자, 이 경기 내주지 않겠다는 배종식 선수의 의지. 듀스로 이어지는 첫 번째 게임입니다. 왼쪽으로 많이 서브를 구사를 해서 박정우 선수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자, 낮게 들어온 공이었는데 절묘하게 끌어올렸었던 배종식 선수. 이제 게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남자부 T5 정도 되면 공이 길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박종우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배정수 선수 입장에서는 박정우 선수 왼쪽으로 좀 주고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본인이 포핸드를 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득점을 줬고요. 강한 회전이 걸려 있었고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12대 11. 닿지 못합니다. 12대 12로 이어지고 있는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박정우 선수였습니다. 찬스볼에 대한 기다림은 박정우 선수 상당히 좋군요. 여기에서 박정우 선수 좀 아쉽게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길게 나왔던 거니까 하려고 맘먹었으면 했어야 되는데요. 네.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기회를 배종식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자, 찬스가 왔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고 나다 보니까 게임 포인트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짧게 길게 배종식 선수가 본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 듀스 접전 끝에 첫 게임의 승자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두 선수 모두 다 많이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박빙으로 갔거든요. 물론 뭐 13대 15 스코어도 박빙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듀스에서 박정우 선수 입장에서 한 점을 앞서갔을 때 본인 찬스가 왔을 때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주고 나서 12대 11로 듀스를 주고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배종식 선수한테 15점으로 15대 13으로 제일 게임을 내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또 호적수라는 느낌을 첫 게임부터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듀스 접전 끝에 배종식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했고 반면에 칼을 갈고 있을 박종우 선수, 과연 두 번째 게임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선수 입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찬스가 오는 걸 잘 기다려 득점을 하곤 했거든요. 나름대로 잘 끌어가는데 마지막 와서 점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찬스 왔을 때 하지를 못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듀스 가서 첫 게임을 내줬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제는 본인이 첫 게임에서 했던 범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나왔을 거고요. 네, 벤치에서도 그런 조언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종식 선수의 범실로 첫 포인트가 이어졌습니다. 내리 두 점이 상대 범실에서 나오고 있는 박종우 선수.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박정우 선수가 조금 나아 보이거든요. 날카로운 공격에 대해서 배종식 선수가 나름대로 공이 좀 길다. 지금도 마찬가지. 네. 백핸드에서 길어 있는 부분을 백핸드 탑스핀으로 해서 편안하게 점수를 가져가거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배종식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포인트 전환. 자, 두 점 내주고 두 점을 내리 가져오고 있는 배종식 선수입니다. 떴어요. 그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이 먹이를 쫓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종식 선수고요. 2점 실점 후에 내리 4득점. 자, 박정우 선수가 본인 몸 쪽으로 붙는 부분에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되는데 덜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부정확하고 두 점을 상대 서브권을 다 줬거든요. 본인 서브권까지 하나를 주고 5대 2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공격. 배종식. 자, 잠시- 배종식 선수가 이동하면서 공격까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배종식 선수가 훨씬 공격력을 더 가지고 가고 있네요. 자, 6점 연속 득점 이후에 상대에게 득점 한 차례 내줬습니다. 점수 6대3. 받았어요. 아, 박종우 선수가 어려운 공을 받아냈고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지게 브로킹한 다음에 백핸드 쪽에서 찬스볼에 대해서 강한 스매시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어느덧 다시 한 점 차로 좁혀진 두 선수 간의 간격. 박종우 선수의 서비스. 포핸드. 자,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예. 그리고 너무 덤볐고 이제 본인이 서브를 넣고 무조건 탁구대 앞으로 오는 것까지는 좋아, 떨어지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에 오는 궤적을 보고 들어와도 충분했거든요. 네. 너무 아쉬운 점수로 한 점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살짝 짧게 들어왔고요. 7대6 한 점 차입니다. 3구 공략 길었습니다. 자, 우리 벤 선수는 본인이 날카로운 공격을 범실을 한다고 하면 상대한테 2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찬스볼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아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포핸드 스매시로 박종우 선수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8대7. 부산시 탁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종우 선수. 자, 이번 배종식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라켓에 맞추지 못한 어이없는 공이 돼서 네. 자, 랠리 끝에 배종식 선수가 포인트를 따냈고요. 다시 한번 한 점 차입니다. 9대8. 들어 올렸어요. 강하게. 자, 지금은 배종 선수의 입장이 조금 아니랬거든요. 박종우 선수가 그냥 올리기 급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게 찬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살짝 짧았습니다. 10대9 한 점 차.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배종식 선수의 리시브가 넘어오지 못하면서 두 번째 게임은 11대9. 박종우 선수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박종우 선수나 배종 선수가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잘 하면서 몸이 좀 어느 정도 풀렸고요. 나름대로 했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는 박종우 선수가 기다리는 부분에 배종 선수가 본인 공격에서 범실을 두어게 하는 부분 때문에 11대9로 벌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박종우 선수는 나름대로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엣지성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배종 선수나 박종우 선수 서로 약간은 방심할 수 있는 사이였었는데 박종우 선수가 그걸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마지막 포인트를 가져와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나 호적세 두 선수 첫 두 게임을 나란히 한 게임씩 나눠 가졌고요. 자, 이제 균형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 수 있는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세 번째 게임에 대한 부분은 두 선수 모두 다 이제는 5판 3승의 징검다리를 누가 먼저 걷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공격을 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번째 게임, 다섯 개 게임 가면 체력적인 부분도 서로 간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네. 세 번째 경기가 상당히 세 번째 게임이 중요합니다. 박종우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한 게임 랠리, 그리고 첫 포인트는 배종식 선수가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두 선수 다 몸은 풀렸을 거고요. 이제는 저 선수가 어디가 조금 약하구나, 어디가 조금 내가 강하구나 하는 부분도 파악이 됐을 거거든요. 이제서는 정말로 정확도와 범실 싸움으로 제3게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대1 앞서가는 배종식 선수. 박종우 선수가 한 점 앞서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배웅 선수 입장에서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공이 편안하게 박종우 선수가 보낸 부분인데 게임이 많이 들어가면서 공이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포인트 대각선 강하게 때려봤고 상대가 반응해봤지만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4대1 석점차.
자, 세 번째 게임의 초반전에는 배정식 선수가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강하게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본인이 찬스볼 있는 거 2개 놓쳤고요. 하나는 어이없는 범실에서 6점 중에 본인이 범실로 석점을 줬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상대방한테 상당히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대 5연속 득점의 흐름을 한 차례 끊어놨습니다. 점수 6대2. 3구. 오히려 역습으로 엣지 맞고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난이됐죠. 본인이 공격해놓고 뭐 들어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몸쪽으로 그것도 파고들어서 네.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길게 떨어진 공에 대응하지 못했던 배종식 선수였습니다. 7대3 넉점 차. 3구 공략 성공. 자, 이런 포인트는 참 좋죠. 본인 나름대로 박정호 상대의 왼쪽으로 공을 깊숙이 커트해서 준 공을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오게 만들어서 돌아서서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점수가 너무 아깝거든요. 아쉽고요. 본인 서브해서 공이 좀 짧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서브를 커트 양이나 이런 부분이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한 발 정도, 한 템포 정도 앞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몸쪽으로 깊게 파고들었던 배종식 선수의 리시브였습니다. 점수 8대5. 길었어요. 자, 지금 8점을 과 있는 박종호 선수님이 안일하게 갈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서브권이었는데 네. 2점을 헌납해서 내리 석점에 실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아쉬움을 배종식 선수가 가질 수 있겠군요.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곤란하거든요. 자, 강하게 붙여받고 포인트 가져오고 있는 박종우 선수.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점수 때문에 게임 포인트를 가게 되거든요. 네. 그 하나 점수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에서도 범실이에요. 자, 배종식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었던 세 번째 게임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완전 찬스 왔고 그 다음에 상대가 한 부분이 그리 어려운 공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인데 어이없이 범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자,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도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탁구는 한 번 더 넘겨야 이기는 부분이거든요. 뭐 세게 친다고 2점 주는 거 아니고 멋있게 친다고 2점 주는 부분 아니거든요. 네. 일단 더군다나 께서 말씀하셨듯이 둘이 호적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호적수끼리 경기를 하면서 범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찬스를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배준 선수 입장에서 박정호 선수 입장보다 성격이 조금 더 급하게 다른 쪽은 모르지만 탁구 쪽에서 공격적인 부분도 좋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범실이 많아져서 세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선수들이 모두 팀원들과의 이야기를 좀 나눴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네 번째 게임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배종식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3구 강하게. 자, 하지만 네트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첫 포인트 박종우. 박종우 선수가 디펜스를 하면서 공을 조금 짧게 주는 부분을 배종식 선수가 조금 챙겨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앞서 짧게 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공이 나오는 부분에 박자가 안 맞아요. 또 나가는 범실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배종식 선수가 빨리 간파를 좀 해서 박종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좀 흔들어 놓지 않으면 네 번째 게임도 가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자, 지금 탑스핀이 계속해서 좀 길게 떨어지고 있는 배종식 선수인데 공격 포인트를 하는 라켓이 발이 따라가지 못하고 현재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뭐 힘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는 부분인데 본인이 너무 서두르고 득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실점을 하고 있고요. 박종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의 서두름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경기 개시 후 6득점을 내리 뽑아내고 있는 박종우 선수고 이 과정에서 배종식 선수의 범실이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순식간에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빠르게 본인 페이스를 되찾아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랜만에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일단 탑스핀의 범실이 초반에 상당히 많았던 것이 현재 6점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스핀 대각선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찬스볼이 지금 현재 8점 중에 7점은 본인 범실로 다 갔거든요. 네, 그 7점 중에 6점 정도는 완전 찬스고 하나 정도는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본인 범실로 점수를 주고 있고요. 박종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느긋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서 공격을 하게끔 주고 네, 가겠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공을 주고 주고받는 그런 부분을 상황을 작전을 갔는데요. 자, 우리 배은 선수 입장에서 아직 9대2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서브권을 찾아가서 좀 좁힌다고 하면 자, 이 안 포인트 되게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강하게 한번 접근해 보면서 일단 포인트를 가져온 배종식 선수예요. 9대3. 자, 일단 어찌됐든 본인 서브권 2점을 따오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백핸드 길게 연속 포인트 배종식. 어쨌든 배종식 선수가 상대의 이 서브 게임에서 2포인트를 연속 가져왔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고 여기에서 타임아웃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정우 벤치에서 우리 최경수 동호인이 타임아웃을 했는데 현재 9대4로 앞서가고는 있지만 9대1에서 계속 어찌됐든 간에 박정우 선수는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배정식 선수가 계속 서두르고 있는 부분에 맞춰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칫 한 점을 줘서 9대5 가고 서브권을 간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경수 선수가 영리하게 노련하게 타임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9대4에서 다 이기고 있네 무슨 타임아웃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점 한 점 오는 부분 더군다나 서브권이 2개씩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뱅 선수 9대5로 가서 서브권을 2개를 줘 9대7이 되면 이제는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끝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9대4 5점 차의 격차. 현재 박종우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굉장히 배종식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서브권으로 이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박종우 선수의 서브 게임으로 자, 이거 재개가 되겠습니다. 한 포인트 재개 중요하죠. 자, 일단 서브권이 어느 쪽인지 논의가 됐고, 네, 배종식 선수가 맞았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점을 따고 9대5가 되면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한 점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여기서 박종우 선수의 범실. 자, 두 번째 백핸드에 찬스가 왔는데 범실이고 말았죠. 폼이 너무 컸습니다. 네, 포핸드 전환. 매치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박종우 선수입니다. 박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끝맺어야 된다고 하는 작전을 가지고 가겠죠. 백핸드가 짧았어요. 일단 한 차례의 기회를 잡고 있는 배종식 선수고 본인의 서브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브 포인트 석점 차. 떴어요. 포핸드로 연속 득점. 자, 박정우 선수 벤치에서 이런 부분에 난제가 올 걸 계산해 타임아웃을 해서 일단은 10점에는 갖다 놓긴 했거든요. 네, 자, 이제는 박정우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마무리를 꼭 해야만 됩니다. 한 점의 싸움. 그리고 결국 여기서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10대9 한 점 차. 과연 여기에서 박정우 선수가 끝낼 것인지 아니면 배종식 선수가 이어갈 것인지. 하지만 포핸드가 길게 떨어집니다. 앞서 계속 이어졌던 이 탑스핀에서의 범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재현이 되면서 결국 박종우 선수가
게임 스코어 3대 1로 첫 번째 매치의 승자가 됐습니다. 자, 박정호 선수가 3대 1로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살얼음판이었거든요. 네. 제일 게임도 뱅 선수한테 15대 13으로 졌고요. 두 번째, 세 번째 9점, 6점으로 이기기는 했는데 9대 4에서 최경수 벤치에서 타임아웃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안정을 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10대 9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사실은 배정희 선수가 완전 찬스였거든요. 네. 듀스를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본인이 범실을 해서 박정호 선수가 숨통을 좀 트이고 제일 매치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동그라미 팀의 최경수 선수와 아쿠아 팀의 김대호 선수가 두 번째 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최경수 선수도 부산시 생활체육탁구연합회 시절에 사무국장도 했고요. 부회장도 역임했고 지금 이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구력을 가진 패널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옛날에 참 잘 쳤는데 이제 나이도 조금 들고 무릎에 부상도 조금 있고 해서 최근에는 시합을 출전은 거의 안 하고 구장에서 후진 양성하는 지도자 역할만 한다는데 왼손으로 서비스나 그다음에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았던 최경훈 선수인데 네. 제가 오랜만에 최경훈 선수의 공치는 모습을 한 20여 년 만에 보는군요. 이제 부산시 탁구협회 경기 자문위원인 최경수 선수이고, 그리고 김대호 선수가 현재 아쿠아의 두 번째 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최경수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손 패널드입니다. 구력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선수입니다. 예전에 최경수 선수가 전성기를 할 때만 해도 패널드 선수들이 한 80%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90% 이상이 쉐이크핸드로 변했고요. 어쩌면은 본인이 왼손을 가지고 이제 운동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레슨을 하는 부분하고 본인 운동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레슨만 해서 후진 양성을 한다고 하는 건 본인 운동을 하지 않고 주로 디펜스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는 모습인데 과연 이제 시합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최현 선수가 연습량을 가지고 공격적인 모습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두 선수가 왼손 패널더, 오른손 쉐이크, 완전히 다른 그립법과 또 손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일단은 오른손 라켓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왼손 라켓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씩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왼손잡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전만 해도 왼손잡이 선수들이 없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 김대우 선수가 물론 뭐 지금은 많이 T5 정도 올라오면 뭐 왼손 오른손에 대해서 그렇게 타지 않겠지만 얼마만큼 최경수 선수가 노련미라든지 또 서브에 대한 변화가 쉐이크핸드보다 패널드가 좀 강하거든요. 네. 손목을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김대호 선수가 말리지 않느냐가 두 선수의 승패를 가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점수 3대 1에서 최경수 선수의 서비스. 자, 네트를 맞고 나갑니다. 최영 선수는 서브부터 편안하게 주지 않거든요. 한 번에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없이 김대호 선수가 디펜스를 하게끔 해놓고 본인이 공략을 한다고 하는 거 지금 현재 5점을 모두 다 넉 점은 본인이 다운 점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좀 떠오르는 듯한 스트로크를 최경수 선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커트 양도 상당히 깊숙이 맘 놓고 탑스핀을 걸지 못하도록 루프성으로 걷어 올려야 겨우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해놓고요. 네, 3구 공략. 자, 계속해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본인 서브권의 모든 점수를 다 따고 있거든요. 자, 모처럼 만에 길게 준 서브가 김대호 선수가 탑스핀으로 최경수 선수 어찌됐든 패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백 쪽이 좀 취약점이거든요. 그렇죠. 김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최경수 선수의 오른쪽으로 계속 공략을 좀 하면서 본인이 득점을 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트 아무래도 맞고 나가면서 8대 3.
포핸드 쪽에 있는 부분은 최경수 선수가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해서 변화를 많이 줘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예. 자, 연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 최경수 선수. 자, 커트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서브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변했거든요. 3구 정확합니다. 서브엔 3구에 대한 공격이 최경수 선수의 노련미에 김대우 선수가 속수무책으로 계속 원하는 곳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아직까지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3구에서 모두 다 아니면 5구까지 왔을 때도 찬스볼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아, 자, 그리고 들어왔죠. 네네, 엣지가 되네요. 엣지. 최경수 선수가 6점 앞서 있으면서 게임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10대4 6점 차. 아, 그리고 정말 관록을 보여주면서 게임 11대4 유려하게 승리를 가져오는 최경수 선수입니다. 자, 앞서 경기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최경수 입장에는 나이도 있고 또 김대우 선수 많이 후배거든요. 이제는 본인 나름대로는 3대0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네. 아마 또 두 번째 경기에서도 지금과 똑같이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3구나 길어지면 5구에서 공격을 해서 점수를 가져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최경수 선수의 오른쪽으로 공략을 좀 해서 최경수 선수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그나마 본인이 공격을 찬스가 오거든요. 네. 지금 11대4로 득점을 가져오긴 했지만 2점은 최경수 선수가 범실한 거고요. 2점만이 본인이 공격을 해서 김대우 선수가 득점을 했어요. 김대우 선수가 공격을 펼치기조차 좀 쉽지 않은 이 서브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오고 있고 이 랠리 도중에서도 최경수 선수의 스트로크가 워낙 회전이 많이 걸려 있어서 참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경수 선수의 서브를 어떻게 우선은 막아놓고 시작을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랠리 이어집니다. 포인트 강하게. 그리고 긴 랠리 끝에 첫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최경수 선수. 자, 이렇게 로빙을 띄워가지고 랠리를 많이 하는 것도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약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체력적인 부분. 그렇지만 득점이 되지 최경수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득점을 하면서 하면 힘이 잘 안 빠집니다. 네. 자,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일단 연속 2득점을 뽑아낸 김대우 선수입니다. 높게 떴어요. 그리고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최경수 선수. 서브에 대한 변화도 아직까지는 그 노련미에 페널드의 쉐이크핸드를 상대하는 서브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아서 김대우 선수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어렵사리 받아봤지만 길게 떨어집니다. 3대2 한 점 차. 차례씩의 범실을 주고받은 양 선수고요. 포인트 강하게. 자, 노련합니다.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김대우 선수를 탁구대에서 떨어뜨려 놓고 나름대로 양 사이드에 탑스핀을 줘서 많이 올렸다가 어느 경우는 스매싱을 하고 양쪽으로 가르고 이런 부분에서 김대우 선수가 예측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으로 해서 득점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 김대우 선수는 탁구대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손해거든요. 본인이 붙어서 공격을 좀 하고 찬스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번엔 강하게 역회전까지 걸리면서 이 네트를 타고 넘어온 공이 네트에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끌어올렸는데 참 받는 입장에서 랠리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공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공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공격을 하든 커트를 해주든지 간에 김대우 선수의 나름대로의 맘 놓고 공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김대우 선수 입장에는 계속 몰리거든요. 끌려다니고. 네.
본인이 주도권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현재 지금 게임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더더욱 놀라운 점은 최경수 선수가 뭐 물론 변화무쌍한 이런 공의 구질도 구질이지만 파워면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우 선수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최경수 선수가 디펜스할 수 있도록 몰아야 되는데 선제를 전부 다 최경수 선수가 가지고 있으면 점수는 포인트는 전부 다 최경수 선수가 나거든요. 네. 지금처럼 서브권을 가지고 김대우 선수가 있을 때 공격적으로 해서 최경수 선수가 디펜스에 몰릴 수 있도록 해야 본인이 할 기회도 좀 오거든요. 또 몰렸죠. 자, 높게 떴어요. 놓치지 않는 최경수 선수. 지금도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본인이 3구의 선제를 잡지 못하게 디펜스를 노련밌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상대 옆에서 코트에서 공이 하나 들어왔고요. 김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서브권에서 2포인트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 서브. 서브에 강한 회전이 걸려 있었고 서브 에이스로 9대 6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수 선수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거의 득점을 2점씩 하고 가거든요. 적어도 1대1을 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랠리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최경수 선수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번 게임 포인트.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 탑스핀에 대한 부분을 디펜스하면서 상당히 역회전을 많이 줘서 커트가 됐거든요. 짧았습니다. 연속 2득점 올리고 있는 김대호 선수. 자, 이번 포인트는 최경수 선수 입장에 조금 안일했고 돌아서서 왼쪽에 탑스핀을 할까 하다가 주춤하고 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망설인 부분이 범실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본인 서브권이거든요. 훨씬 유리한 쪽에 와 있습니다. 길어요. 길게 떨어져 있는 랠리에서 김대호 선수가 한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 이 한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김대호 선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듀스로 끌고 가는 김대호 선수. 자,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 그래 또 한 번 걸겠냐 하는 부분으로 길게 줬는데 김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찬스볼에 대한 부분을 어김없이 드라이브를 해서 탑스핀으로 득점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온 기회를 김대호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이 게임 가져온다면은 김대호 선수 흐름을 탈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경수 선수가 이 게임을 주고 나면 체력적인 부분도 또 금방 따라오거든요. 네. 자, 너무 아쉽습니다. 듀스로 이어지는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로 본인이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었거든요. 물러나지 않고. 상대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내리 점수를 뽑아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포핸드의 정확함과 강력함을 뽐냅니다. 자, 김대호 선수가 이번 포인트는 무리하지 않고 꼭 득점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안정적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경수 선수의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13대 11로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었던 김대호 선수가 이 경기를 가져옵니다. 10대 8에서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안일했을까요? 어차피 본인 더군다나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포인트 다 공이 길어서 김대호 선수가 서브에 대한 부분을 공격을 했어요. 네. 두 포인트가 다 그렇게 맞았거든요. 10대 8에서 아마도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안일함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사실 최경수 선수가 이전까지는 본인 서브에서 사실 상대가 서브 공략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게임 포인트를 따낸 시점에서의 아쉬움, 결국엔 이런 역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8에서 본인이 끝내지 못하고 11대 13으로 역전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에 대한 부분은 김대호 선수는 이제는 조금 마음이 조금 안정적이 됐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앞서 두 번째 게임에서 겪었던 부분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이제 조금 강공으로 몰아붙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경수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한 세 번째 게임. 첫 포인트 최경수 선수가 가져왔고요.
길게 떨어집니다. 2대0. 이제는 최영 선수가 포핸드 쪽으로 길게 주지 않고 몸 쪽으로 붙여서 주다 보니까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올리는데 급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자, 김대우 선수는 초반에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본인 나름대로 잘 따라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 10대 8에서 듀스 가서 이겼던 부분은 본인의 어떤, 물론 뭐 실력일 수 있겠지만 최경수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헌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3게임에 대해서 처음에 포인트가 많이 벌어지면 제일 게임하고 똑같은 꼴이 올 거예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서브에 회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5대0 내리 5점을 뽑아내고 있는 최경수 선수. 자, 이제 철두철미하게 몸 쪽으로 붙여서 길게 넣고 짧게 넣는 공에 대한 부분만 빼고는 앞서서 포핸드로 길게 넣어서 많이 맞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최영 선수가 서브를 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서브권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자, 대각선 몸을 비틀면서 때려봤는데 길게 떨어집니다. 제일 게임보다는 돌아서선 동작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무뎌진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게임에서는 저런 부분 모두 다 공격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는 아무래도 가면서 조금씩 힘이 붙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직선 공략이 주요했습니다. 김대우 선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각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자, 철두철미하게 몸 쪽으로 서브권을 공략하는 최경수 선수가 현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받아냈어요. 랠리 이어집니다. 자, 상대를 뒤쪽으로 상당히 몰아넣고 끈질긴 싸움 끝에 최경수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도 김대우 선수의 왼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거든요. 예. 포핸드를 몇 번의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브권부터 해서 몸 쪽으로 해서 백핸드 쪽으로 해서 공략하다 보니까 김대우 선수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한 포인트를 따라가고 있는 김대우 선수. 자, 이번에는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 깊숙이 넣고 본인이 스매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김대우 선수가 읽었죠. 자, 강한 회전이 걸려 있었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세 번째 게임을 손쉽게 따내고 있는 최경수 선수였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은 김대우 선수가 초반에 너무 스코어를 많이 벌어지게 시작을 했거든요.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2게임에서 10대 8에서 졌다고 하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3게임은 처음부터 적극 공략으로 나왔거든요. 그 반면에 김대우 선수가 느슨하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김대우 선수가 차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역부족이 돼서 3점에 묶이고 세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앞선 두 번째 게임 본인이 게임 포인트를 만든 이후에 이 서브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던 아쉬움을 세 번째 게임에서 곧바로 되갚아줬던 최경수 선수였고, 김대우 선수는 반면 최경수 선수가 계속해서 이 몸쪽으로 깊게 서브를 넣어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 네 번째 게임에서는 이 양상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뭐 2대1 진 거 말고 지나간 거에 말고 어찌됐든 네 번째 게임을 이겨야 파이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상황을 하되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붙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떨어져 있다 보면 공격 찬스가 와도 넘기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리고 노련한 최경수 입장에서 공을 그렇게 공격을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도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포인트 스매시 받아냅니다. 자, 또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버텨냈던 김대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로빙에 대해서 조금씩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은 정말 어려운 수비를 김대우 선수가 아주 잘 해냈고요. 또 안정적인 로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도 만만하게 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양쪽으로 이번에도 갈르지를 못해서 결국은 포핸드 드라이브. 이번 게임 첫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최경수 선수. 자 이제는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 무리하지 않고 약간의 공이 좀 떨어지면 로빙을 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전법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초반에는 어찌됐든 간에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경수 선수가 범실을 2개나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먹힐는지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아,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표정. 3대2입니다. 결국 김대우 선수는 워낙 이 최경수 선수가 서브권에서의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서브권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경수 선수의 서브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조금 네 번째 게임의 초반전에는 잘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스코어도 4대2로 벌어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최경수 선수는 서브권을 가지고 양쪽으로 길게 나누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받아냈던 김대우 선수. 앞서 3게임에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공략당한 부분을 이번에는 잘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스코어를 계속해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쉽죠. 네. 5초론 만에 스매시 찬스가 왔는데요. 강한 회전이 걸려 있었고 맞고 나갑니다. 저런 공들에 대한 대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왼손 포핸드 쪽에서는 본인이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회전성을 만약 탑스핀이 오는 것을 패널드 라켓을 가지고 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라켓이 열리죠. 네. 대부분이 범실이 나가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6대6 지금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반드시 득점을 해서 8대6으로 정 안되면 7대7이라도 적어도 1대1 내지 2대0의 스코어를 가야 나머지 최경수 선수의 서브권에 대한 공략을 본인이 어려움이 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떴어요. 자, 받아냈고요. 자, 이번에는 로빙 상황에서 최경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최경수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핸드 쪽으로 안정적으로 스매시를 하다 보니까 김대우 선수는 변화를 좀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나가고 말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서브 범실까지. 자 엎친 데 겹친 격일까요? 본인 서브권에서 2점을 주고 상대한테 서브권을 넘겨줬다고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은데요. 최경수 선수 계속 몰아칩니다. 또 한 번 몰아칩니다. 하지만 길었습니다. 자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 욕심을 냈죠. 백핸드 쪽으로 계속 스매싱을 하다가 갈라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라켓에 밀려서 공이 탭을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서브권 하나도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자, 상대 서브권에서 2포인트를 내리 가져오고 있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8대6까지 벌어졌고 최경수 선수 서브권이었을 때는 상당히 불리했었거든요. 네. 자, 2번 다 로빙에 의해서 최경수 선수의 범실을 뽑아냈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서브권으로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김대우 선수. 백핸드 랠리 이어지는데요. 포핸드 전환 강하게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되는 랠리. 자, 지금 거의 경기장 끝까지 밀려나 있고요. 또 한 번 받아냅니다. 자, 일단 강도가 덜 깼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가져오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자,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을 때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때렸는데 마지막에는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 공을 띄우지 않고
낮게 줬거든요. 네. 나름대로 스매싱을 하던 그 패턴에서 본인이 탑스핀을 걸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9대8. 이제 김대우 선수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에서 최경수 선수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자, 로빙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심판이 서브권 하나를 했는데 지금 서브권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착각이 있었습니다. 서브권 김대우 선수입니다. 들어왔어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최경수 선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동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 엣지까지 잘 받아줬는데 최영 선수의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네트를 넘어오면서까지 스매시를 해서 9대5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엣지된 부분에 대해서 후배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김대우 선수는 괜찮다고 훈훈한 보기 좋은 영상입니다. 네. 자, 이제는 최영 선수도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서브 넣는 부분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자, 서브가 회전이 강하게 걸려 있었는데 김대우 선수 잘 받아냈고 이제 게임 포인트에 도달한 김대우 선수입니다. 걸렸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김대우 선수였습니다. 자, 8대 6에서 최경수 선수가 서브권을 가졌을 때만 해도 9대 7이든 10대 6이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8대 8을 가고 9대 8로 김대우 선수가 한 점을 앞서가고 9대 9. 이 부분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에 김대우 선수는 현재 최경수 선수의 체력적인 고갈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탁구대 머리를 바짝 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파이널 게임은 초반 5점에 대한 승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 갈리는 부분입니다. 역시 최경수 선수는 이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5번째 게임이 될 테고 말씀해주신 첫 5포인트의 분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이번 파이널 경기의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최영 선수가 서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더 많이 고심을 하고 더 많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략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우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뭐 다 지나간 거거든요. 5번째 게임 최경수 선수 서브로 출발합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 게임에 듀스로 이겼던 부분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게임 8대 6에서 11대 9로 뒤집었던 부분도 김대우 선수한테는 상당히 좋은 마음이거든요. 네. 반면에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랠리를 해서 지금 로빙이나 이런 부분 점수를 많이 잃었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계속 승부를 하려고 서두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범실을 얼마만큼 줄이고 정확도를 가져가느냐가 아마도 승부를 가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랠리 길어집니다. 강하게. 자, 이런 비슷한 양상들이 앞선 게임에도 있었거든요. 로빙 길었습니다. 비록 실점을 했는데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 로빙을 띄우면서 앞서 최경수 선수가 범실했던 부분이 새록새록 떠오를 거거든요. 예. 좀 편안한 부분으로 리시버를 하긴 하는데 저것만 가지고 되진 않거든요. 본인이 찬스가 왔을 때는 하고 만약에 로빙을 띄워서 최경수 선수의 실점을 얻어낸다고 하면 일가양득이 될 수 있지만 최경수 선수가 계속해서 로빙에서 실점을 할 거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계속 로빙을 띄우다 보면 최경수 선수는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네, 떴어요. 자, 다시 한번 로빙 이어집니다. 그리고 포핸드로 계속 밀어붙였던 최경수 선수가 이번에도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 로빙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김대우 선수가 조금 찾아야 될 텐데요. 3구 공략. 짧게. 이번엔 길게. 하지만 떨어집니다. 자, 멋있게 잘 놓았는데 짧게 들어오는 부분을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네. 어쨌든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디펜스로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최경수 선수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리하는 바람에 한 점을 5대1로 돌아서는 거와 4대2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권은 김대우 선수에게. 포핸드 짧게 높게 띄웁니다. 백핸드 전환. 대각선. 네, 대각선 공략 성공하고 있는 최경수 선수였습니다. 최경수 선수 나름대로도 이제는 노병을 띄우면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힘이 지쳤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를 떨어뜨려 놓고 양쪽으로 갈라서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김대우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서 5대2로 이제는 커트를 바꿨습니다. 첫 5점이 향방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경수 선수가 먼저 5점에 도달했고요. 그렇습니다. 4대1에서 5대1을 못 가고 4대2 갔던 거는 최영선 선수 아쉬움이 있었겠는데 그래도 5대1을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시름 놓고 출발을 합니다. 일단 김대우 선수가 본인 서브권 한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5대3을 만들었습니다. 포핸드 짧게 높이 뜹니다. 자, 완전히 본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로빙을 띄우다 포핸드에 오는 거 본인이 탑스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를 완전히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탑스핀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서 라켓을 제대로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한 포인트는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은 포인트입니다. 네.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받아내고 있는 김대우입니다. 자, 이번 포인트는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볼까요? 완전히 거는 부분을 나름대로 왼쪽을 지켰거든요. 네. 백핸드에서 탑스핀으로 각도만 방향만 바꿔서 줬는 부분이 최경 선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멋진 공이 됐습니다. 강하게 붙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을 봤는데 크게 아쉬움을 표해봤던 김대우 선수. 김대우 선수가 한 번에 탑스핀을 걸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걸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주다 보니까 공격력이 또 최경수 선수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엔 최경수 선수가 떠오른 공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7대5 다시 2점 차. 자, 5대2로 도망가 석점이 됐는데 2점의 석점. 이제 여기서 3점으로 가느냐 1점으로 가느냐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최경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반드시 지금의 2점보다는 적어도 1대1을 해서 2점 차이라도 벌려놔야 된다는 그런 본인 서브권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이어진 랠리. 반대 전환했는데 짧았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체력적인 부담감이 많이 와 있는 스매시거든요. 네. 마지막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 이거는 찬스겠지 했지만 그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이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빙에 대한 부분 앞서 최경 선수 머릿속에는 길어져서 계속 실점을 했던 부분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 짧아졌습니다. 받아냈지만 일단 다시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최경수 선수입니다. 자, 최경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히 6대7에서 7대7을 가지 않고 6대8로 현재 2점의 스코어를 벌려놓기는 했습니다. 자, 김대우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한 점으로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최경수 선수 중요한 한 포인트를 상대 서브권에서 따냅니다. 9대6. 자, 김대우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탑스핀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네. 그대로 본인이 공격했던 대로 결 오는 부분인데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이없이 실점을 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최경수 선수입니다. 김대우 선수도 지금 바로 치자마자 이거 아닌데 하는 말을 육성으로 또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6대8에서 본인 나름대로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8대6도 갈 수 있었거든요. 네. 정 안 되면 9대7이라도 상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범실을 2개를 해서 10대6으로 매치 포인트를
최경수 선수한테 넘겨주고 서브권까지도 이제는 최경수 선수 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여기서 타임아웃. 그렇습니다. 상당한 불리한 입장에 있고요. 나름대로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체력적인 한계도 왔고 자기 서브권이기도 하고 또 동료들하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적인 부분에 범실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요. 네.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점수를 그리 많이 갈수록 따지 못해서 2대2 현재 10대6까지 오다 보니까 본인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해서 앞서 했던 박정우 선수와 그리고 김도함 선수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렬을 좀 다짐하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이 게임에서 또 본인이 앞서 있었고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기회에서 놓쳤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는 6대8로 이기고 있다가 11대 13으로 잡혔거든요. 네, 지금의 이제 본인 나름대로 서브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대호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리시버를 한 건 아닌데 공이 공교롭게 상당히 불편하게 온 부분을 최영 선수가 범실하고 말았습니다. 10대7. 그리고 강하게 포핸드 대각선 공략 성공하면서 최경수 선수가 이번 게임을 따냅니다. 게임 스코어 3대2. 그리고 이번 경기를 동그라미가 2대0으로 가져가게 됩니다.